계속해서 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오는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를 위한 광주시와 대구시의 공동 유치준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두 도시는 개최 도시가 발표되는 오는 2024년까지 유치 성공을 위한 노력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순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 소리가 역동적인 기운을 알리고 두 도시 시민의 하나된 몸짓은 유치 성공을 의미하는 하트가 됩니다.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를 위한 광주시와 대구시의 공동준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용섭, 권영진 두 시장 등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각계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돼 민관 협력을 통한 유치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광주와 대구가 함께 준비하는 아시안게임은 달빛 고속철도의 초기 개통, 1,800만 동서 광역경제권 구축의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개최 도시가 결정되는 건 오는 2024년. 두 도시는 우선 국내 후보도시 선정을 위해 내년 초 대한체육회에 개최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후 문체부와 기재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와 심의,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유치 신청서 제출과 현장 실사 등을 함께 준비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광주와 함께이기에 우리는 과감하게 담대하게 도전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길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두 도시는 또 지난 2015년부터 공동 운영해온 달빛동맹 민관협력위원회를 달빛동맹 발전위원회로 새롭게 출범시켰습니다. 위원을 기존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 경제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달빛 내륙 고속철도 조기 건설 등을 위한 역할을 강화합니다. 한동안 침체됐던 달빛 동맹이 잇따른 공동사업 추진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반도체와 화공품 등의 호조로 광주 전남 지역의 지난달 수출액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광주세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광주 전남 지역의 지난달 수출액은 54억 9,2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5.8%가 증가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수출은 주로 반도체가, 전남은 화공품과 석유 제품, 철강 제품 등이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능 수험생의 면접을 최대한 허용할 방침입니다. 전남대는 면접 대상인 92개 학과에 대해 비대면 화상 면접을 실시하지만 음악교육학과 등 실기가 이루어지는 4개 과에 응시하는 확진자는 실기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도 76개 학과에 응시하는 확진자에게 비대면 화상 면접 기회를 주기로 했지만 군사학과를 포함한 실기가 이루어지는 11개 학과에 응시하는 확진자는 실기를 볼 수 없습니다. 정부가 최근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기름값이 내려가고 있는데요. 화물차 운전자들은 유류세가 내려간 만큼 보조금이 깎이면서 인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30년 경력의 화물차주 김영덕 씨. 최근 유류세가 내렸지만 김 씨의 사정은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유류세 인하로 경유 가격은 낮아졌지만 화물차 등에 지원하는 유가 보조금도 덩달아 깎였기 때문입니다. 유류세 인하로 해서 어떤 희망을 줬지 않습니까? 우리 화물차 차주님들한테 희망을 줬는데 결과적으로 유가 보조금에서 유류 보조금에서 그걸 회수를 해가 버리니까. 그동안 화물차를 대상으로 지급되던 유가 보조금은 리터당 345.54원이었는데 유류세 인하와 동시에 리터당 105원 정도 줄었습니다. 인하된 기름 가격이 실제 주유소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유가 보조금은 즉각 삭감됐습니다. 한마디로 기름값은 여전한데 보조금만 깎인 상황입니다. 화물 운송업계의 불만에 대해 정부는 현행법상 유류세와 유가 보조금은 연동돼 있다며 임의로 보조금을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유가 보조금은 현재 유류금의 현재 유류세액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추후에 유류세가 인상이 되는 경우에 유가 보조금도 자동적으로 올라갈 계획입니다. 요소수 대란에 이어 유가 보조금 하락으로 화물차주들의 고통이 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보조금을 깎지 말아달라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풍년에도 쌀값 하락이 걱정인 농민들은 초과 생산된 물량을 정부가 사들이는 시장 격리를 요구해왔는데요. 통계청 조사 결과 올해 쌀 생산량 증가폭이 최근 10년 사이 최대를 기록했지만 시장 격리 조치는 보류됐습니다. 보도에 박지성 기자입니다. 시장 격리 실시하라! 쌀 생산량 발표를 앞두고 전국의 농민단체들이 정부 세종청사 앞에 모였습니다. 초과 생산이 당연한 상황인 만큼 약속대로 시장 격리를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이 최종 집계한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 2천 톤. 지난해 대비 10.7% 늘며 2010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예상 수요량은 꾸준히 줄어 30만 톤이 넘는 쌀이 남게 될 형편입니다. 하지만 함께 발표될 것으로 기대됐던 시장 격리 조치는 없었습니다. 초과 생산에 따른 시장 격리 조건에는 맞지만 아직 쌀값이 크게 떨어진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 격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쌀값이라든지 시장의 흐름상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은 유통 현장에서는 지금의 쌀값으로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장 격리를 예상하고 쌀값이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장 격리를 안 한다면 쌀값은 급격하게 폭락할 수 있다. 농민들은 정부가 쌀을 물가 관리에 희생양으로 쓰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농민들과 국민들 앞에서 만들었던 법을 지키지 않고 전국 최대 쌀 산지인 전라남도는 정부 설득에 나서기로 했고 농민단체는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광양시 황금동 인근 국도 2호선에서 승용차와 1톤 화물차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타고 있던 5명 중 2명이 숨지고 나머지 탑승자와 승용차 운전자 등 모두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활동하기 좋은 늦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맑은 하늘에 한낮 기온 광주가 17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니까요. 머플러나 마스크 등으로 꼭 체온 유지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맑겠지만 오전에 광주는 공기가 일시적으로 탁해지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고요. 대부분 지역은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에는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화순이 5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영광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8도, 순천과 구례 18도가 예상됩니다. 목포는 낮 최고 기온 16도, 영암 17도, 강진과 장흥 18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온화하겠고요. 수능일인 목요일도 수능 한파는 없겠지만 일교차가 큰 만큼 아침에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겠고요. 일요일에는 비가, 월요일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나주시 세지면의 한 기도원에서 신도 등 1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기존 확진자와 서울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본 2명이 나주 기도원에 입소한 뒤 코로나19에 확진됐고 이어 기도원 방문자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모두 15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에서는 밤사이 광산구 소재 공장 관련 확진자가 1명이 추가돼 어제 하루 모두 11명이 확진됐습니다. 광주시가 오는 18일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대비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무증상자는 38개 시험장, 차가 격리자는 별도 시험장 2개 교로 분리 조치하고 확진자는 병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배정했습니다. 또 시험 당일 관공서와 산하기관의 출근 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조정하고 교통지도 차량과 순찰차 등 100여 대를 동원해서 교통지도와 긴급 수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주 모 척추 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해서 의료진 6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2018년부터 대리수술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광주 모 척추 전문병원 의사 A씨 등 의료진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간호조무사 등 의료 보조 인력에게 피부 절제와 봉합 등의 의료 행위를 지시하거나 실행한 뒤 의료보험 급여를 신청해서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등산과 지리산 국립공원이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일부 탐방로의 출입을 막습니다. 무등산은 서석대에서 천왕봉과 군부대 입구 등 5개 구간의 탐방로 8.1km를, 지리산은 종주 능선의 노고단에서 장터목 구간 등 25개 구간에 걸쳐서 126.8km를 통제합니다. 화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